어저께 오후에 이거 터졌을 때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요거 하룻밤 동안 보글보글했다가 내일 아침에 그냥 가라앉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자회견 하면. 네, 그 왜냐면 기자회견을 떠나서 이게 그대로 통과되게끔 놔둘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민주당이. 옛날에 민주당 원내대표 그 짓거리 많이 했어요. 제일 심한 게 박영선이 세월호 그 관련해갖고 들어가서 일방적인 합의 보고 나와버렸던 거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있었던 몇몇 그 호중이라든지 뭐 또 누구죠? 박광훈이 같은 놈들이 있는 시절이 아닙니다. 씨, 머릿속에서 지웠었네. 박광훈은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얘 아직도 재기하려고 빠득빠득거리고 있을 거예요. 재기가 가능한가? 그래서 뉴스는 여러분이 너무 하니까 뉴스는 제껴버리고 그간에 있는 사안을 좀 일단 보자면, 여야가 이제 원내대표 회의를 하기로 만나기로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국짐에도 없었고 민주당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 지랄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예의상 만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생각 없이 아무도 뉴스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저녁에 합의를 봤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합의된 내용이 뭐였죠? 네. 자, 합의된 내용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일단 수사기간은 30일 수사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해버렸고요. 예. 그리고 수사 인력도 기존에 수십 명 이상 증원이었는데 합의안은 필요 인력 증원 10명 내외. 그래서 총 30여 명만 증원될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란 재판 중계와 관련해가지고 의무 중계였잖아요. 근데 이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건부로 중계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많은 걸 내주는데. 법사위 간사 나경원으로 선임하겠다. 그런 거죠. 네. 선임에 협조해주면, 저는 그래서 뭘 받아오니 이 많은 걸 주는데? 그랬더니,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주고, 필리버스터 없이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만 표명하는. 뭘 받아온 거야? 아무것도 받아온 게 없어요. 심지어 우리 쪽에서 더 큰 특검안이라고 꺼내놨던 거에 대해서 하나도 더 큰 걸로 갈 수 있는 게 인원 확대나 기간 연장에 대한 모든 조항들을 사실상 빼줌으로써 이런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는 누더기를 만들어 온 거야. 저쪽에서도 뭐라도 확실히 땡겨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땡겨온 상태에서 이 누더기를 갖고 온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뭘 받아온 게 없죠. 주고받아야 되는데 왜 주기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고 나온 거죠.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송원석이 망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노상원 수첩 이렇게 됐으면 정청래도 죽고 이재명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 이 말을 해버렸어요. 원내대표라는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협상에 들어갔으면 이걸 쓸 줄을 알아야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받든가 최소한의 뭐 유감 표명을 하든가 해야지. 그 얘기를 쏙 빼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합의를 해갖고 나왔다고 일방적인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뭐 윤리위원회 제소하겠다 이거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이걸로 해서 협상을 하는 사람은 딱 쥐고 야, 니 더 내놔 해가지고 뺏어올 생각을 했어야지. 아니, 협상에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필리버스터 하라 그래. 그냥 하루 있다가 그냥 본회의 회부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왕 만나기로 한 거 얘기하려고 하면 이런 카드를 들고 가서 압박을 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난리가 날 때 저는 오히려 드디어 수박들이 마지막 종을 치는구나 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발표 날지 사실상 거의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 2시에 국회의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협치로 앞으로 끌어나간다. 우원식이가 이미 그때 헛소리를 할 때 이거 오후에 뭐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다 물려버린,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합의를 들고 나올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
이게 나오자마자 언론이 대석특필하면서 막 법사위원도 몰랐다, 뭐 정청래가 배후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거냐 이러면서 막 비난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도 고민을 한번 해봤어. 혹시라도 일각에 나와 있는 금융위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언지를 줬을까? 김병기한테? 아니면 정청래 당대표가 어저께 당장에 총 받아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라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성정에 그래도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가서 그냥 통과해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을까? 아니 법사위에 누군가라도 이번 거 문제없이 갈 수 있게끔 뭐라고 당내에서 김병기한테 언지를 준 사람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저녁 때 SNS나 이거 올라오는 거 어디를 봐도 뭐 추미애부터 시작해서 다 비난이야. 막 반대. 김용민 다 반대야. 이걸 봤을 때는 이 새끼가 독단으로 했구나. 근데 그게 되나? 독단으로 그러니까 그게 되려고 하면 일단 얘가 당대표나 대통령실하고 공지를 못 받은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최소한 뒷배가 하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뒷배. 그 뒷배가 누구냐라고 했으면 양쌍우 씨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원식과 우상호하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럼 장난질 친 거잖아. 장난질을 쳐도 아주 되게 친 거지. 그것도 대통령 100일 연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야. 그래서 저는 이거 못 될 줄 알았어요. 뭐 일부 어디서 뭐 이번에 꼭 필요하다. 그거 없으면 앞으로 경제 부상시키는 거 힘들다. 무슨 150조 없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고 못 살고 해. 그리고 거기 돼갖고 대통령이 혹시나 양보하라고 밀었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없으면 집권에 대한 기본적인 선명성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양보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마지막 가능성으로 본 건 혹시라도 정청래하고 합의를 보기는 했을까? 원내대표니까 최소한 당대표하고는 얘기가 있었겠지라고 기다렸는데 바로 새벽에 정청래가 나 반려시켰다.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고스란히 혼자서 다 한 거예요. 김병기 혼자서 이걸 다 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저질러는 놨어. 저질러는 놨고 이거는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반려를 시켰으니까 당 체제상 이 법안이 통과될 리도 없고 뭐 올라갈 리도 없겠죠.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계시는데 그러면 이 짓거리를 왜 했을까? 난 이제 거기에가 꽂히는 거야. 왜 했을까? 사실 김병기가 최근 들어 둘째 아들 입학 문제에 대해서도 막 시비가 많고 뉴스타파 보도가 계속 났었죠. 또 어찌 보면 큰아들 국정원 관련된 MBC 보도가 없었다 그러면 김병기가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MBC 덕에 어찌됐거나 역풍을 이용해갖고 지금 그 자리에 오른 건 김병기란 말이지. 근데 사실상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의 행동이 좀 티미하기는 했어. 좀 이상하긴 했지. 이상하긴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그동안은 어찌됐거나 큰 충돌 없이 원만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시점에 딱 이때 이걸 던졌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뭔가 지령이 따로 내려왔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선 돌리기를 해야 될 절대적인 필요가 있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만일 지금의 이게 민주당의 분열론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론이 터지는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볼 집단이 누구겠냐를 나는 생각을 해본 거야. 누구예요? 통일교지. 왜냐면 이거는 앞으로 아직은 없어요. 통일교 특검에 대한 어떤 시발점을 아예 못하게끔 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수작질이에요.
결과적으로 한학자를 소환시키지 않고 이걸 특검으로 이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특검을 종결하기 위한 이 도구로 나는 통일교가 여기 관련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죠. 그러면은 통일교 한학자한테 가서 하나머니 하면서 또 큰절했나? 뭐 이미 큰절도 했고 선물도 꽤,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근데 이거는 내가 이 다시 봐도 수사 기간도 연장 안 되고 인력도 없는 거야. 중계도 안 해. 이 특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나경원도 이거 무슨 말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나경원도 절대 법사위 안에서 표결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김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영교 같은 의원들이 그래 나경원 너 들어와서 간사해라고 표를 던져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럼 최소한 법사위원들한테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법사위원들 그렇게 싸웠는데 그거 왜 싸운 아무도 거야? 모른대. 그런 거 받은 적이 없대. 그러면 단독으로 지가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밀어붙이면 된다고 했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상호하고 김병기가 뭔가 중대한 지령 내지는 쇼핑백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알았으니까 누가 장난질을 쳤는지 딱 알겠네. 이미 불신임이 나온 거예요. 자, 정청래 대표도 원안 이거 못하니까 백지에서 다시 하라고 협의안 돌려보냈고, 당연히 협의는 안 되겠죠. 아무도 협의 기대 안 해. 필리버스터 하면 필리버스터 우리 쪽에 누가 나갈까? 지금 순번정하고 있어, 법사위원들은.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원안 이상으로 오히려 더 확대해가지고 개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쟤네들이 이걸 갖고 지랄 연병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 특검 안에 통일교 관련된 특검을 추가로 껴넣거나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을 이 수정 법안에 넣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그 전에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소까지 생각하고 있다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되게 강경하게 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꺾인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지. 진짜 나도 멘붕 왔어요 어제 저녁에. 그래서 물론 국회의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언론도 있고 검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돈 많은 변호사들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있는 꼬라지들을 보면요. 그나마 남아있는 수박들과 동원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윤석열이 안 잡혀 들어가 있으면 김건희, 윤석열을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지들 구명할 능력도 지금 안 돼요. 그 자기 변호 논리도 지금 내세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데 이렇게 전방위로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이거? 나는 지금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다가오고 뭔가 이제 한학자 관련돼서 소환이 다가오고 또 그와 관련된 특검 움직임들이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는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통일교가 난 여기 어떻게든 끼어들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한학자가 소환 임박되니까 통일교가 전 세계 간부를 다 모아서 전원 소집령을 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15일까지 이제 추가로 나오라 그랬는데 못 나간다고 버티면 체포영장 치러 가겠다고 하는 거고 그 전 세계에 있는 신도들을 이 가평 천원궁에다가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공성전을 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해봐. 한국은 공권력이 강한 나라니까 한번 해봐. 버텨보자. 우리나라 노조 때려잡은 거 못 봤니? 야, 총 들고 버티는 대통령실도 들어가서, 대통령 관저도 들어가고 우리가 끌고 나온 사람들이야. 너무 웃긴다. 니들이 둘러싸고 우리 어머님은 못 모셔가요. 이러면 우리가 알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안 심각한 모셔가겠어요. 거는 이럴 것 같아? 뭐냐면 이제 원내대표로서 김병기 의원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로서뿐만 이제는 아니라 끝났어. 저는 더 이상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서 믿질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장난질 친 말씀드려서. 게 당원들한테 걸린 거고,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김병기 혼자 저런 걸 했네? 이 정도면은 이게 끝났어요. 김병희가
지금 와갖고 청래형 그때 이거 같이 한 거잖아 이러고 나오든지 누구라도 지금 걸고 넘어질 사람이 없으면 나 이거 혼자 단독범행이야. 나 혼자 한 게 아니야라고 하면 누구 한 명 잡아야 돼요. 누구 잡을 건데? 근데 누구하고 협의했어? 그걸 누구랑 상의했고 이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도와준다고 했던 당내 중진이 누구야? 얘기를 꺼내놓으라고. 초선이 했을 일 없잖아. 나경원이한테도 개무시당하는 초선한테 네가 물어보고 그랬을 리는 없잖아. 도대체 무슨 캐비넷이 열려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김병기 의원을 이제 행동대장으로 쓰려고 했던 세력들한테 굳이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정체가 들켰고 쓰임이 다 하였으니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해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전 민주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당원들이 보고 이거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들고 일어나요. 난리가 전 납니다. 국민이 8만 명씩 모여갖고 대통령 연설을 듣고 있는데 100일 기념 연설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 20분이 넘도록 나는 그따위 협치 안 한다라고 대통령이 깔끔하게 손을 들었으면요 이거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김병기는 알아서 자진 사퇴하고 던지고 들어가야 돼. 내가 의원제까지 던지라고는 말 안 할게. 그냥 당직만 던지고 그냥 조용히 처박혀서 지내세요. 우상호 씨는 지금 강원도지사 지금 가는 게 여기 후원이라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권성동이나 때려잡아. 권성동이나. 참 진짜 민주당 지지하기 힘들다. 그죠? 민주당 지지자 하기 힘들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요령은 좀 생겨. 그러니까 약간 그 두더지 잡기 하면서 끝물 같아. 아니, 근데 되게 이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우왕좌왕했는데 이제는 당원들이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야이씨 이 새끼 끝 이러면 바로 막 가서 두들겨 패고 있는 거야. 그렇죠. 너 이 새끼 고개 뒤밀지 마.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또 하나 느끼는 게 곽상원 있잖아요. 곽상원 의원도 갑자기 뭐 김어준 때리게 하면서 뭐 이제 뭐 머리 조아리지 않을까 그러면 니 5번 왜 나갔니? 근데 웃긴 거는 그래서 곽상원이 뭐 그 다음에 공천 못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곽상원은 원래 공천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 이재명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지 국토대장정했어 혼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안 돼. 정말 곽상원 안 돼. 한번 보세요. 그 SNS하고 유튜브 보세요. 대선 선거운동 하고 있는데 혼자 뭐 국토 따라서 뭐 대장정. 와, 골때리더라 진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는데 안 뭐 된다.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난 딴 걸 떠나가지고 음. 그 정도의 정무 감각도 없으면 의원직 못 정무 하죠. 감각이 아니라 그거는 100% 그냥 나는 이재명 인정 안 해요. 아니, 그래서 그리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저기 장난치나. 의원 한 번 하셨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청산이었어. 진짜 최소한 이자 찌끄러기까지 청산한 이제 끝이야. 걸로 난 끝이야. 이제 끝이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게 뭐 김어준을 따라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니라고. 전부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지지자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서로 생각을 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향신문에도 뭐든 뭐 김어준을 무슨 신처럼 모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짓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이 안건을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다뤄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최대한 뒤로 늦추려고 한 게 정치인들 안에서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민주당 안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올 때 어디선가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것들이 언론사 인터뷰하고 나와갖고 지지 성명하고 막 그런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놈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튀어나왔고 이놈이 이 얘기하고 저놈이 저 얘기하니까 이게 이 이슈 파이팅이 돼가지고 한 번씩 이런 분란이 일으키면 보통 일주일 열흘 한 달씩 가고 그랬어요. 그렇지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그래. 어떻게 이거 딱 터지고 나니까 반나절 만에 모든 국회의원들, 법사위원들, 법사위원장, 당대표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손절쳐버리잖아. 반나절 만에. 그리고 저는 SNS에서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바로 국회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더라고. 딱 그 전화번호 딱 올리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해라라고 하면서 거기서 또 걸러져요. 그렇게 그럼요. 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하는 놈이 있나, SNS 글을 어떻게 썼나, 이런 거 다 보고 지지자들이 판단을 한다고. 끝났어, 김병기. 우리가 이미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에 한번 법사위원장 때문에 골머리를 앓지 않았겠습니까? 얘는 주식 사명으로 하다가 날아가긴 했지만, 그때도 인선을 놓고 부글부글 끓고 사람들의 분노가 막 그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집안에 넘어져갖고 까지고 난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돌아와서 육선 국회의원, 법사위원장을 하는 데서 아무도 토를 못 달잖아요. 이렇게 된 것처럼 김병기가 지금 있는 협의안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 누구 하나는 물고 넘어져야 돼요. 우상호라도 물고 넘어지라고. 아니면 그냥 혼자 죽든지. 아니, 그럼 혼자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그때 가면, 진짜 더 투쟁적이고,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또는 해야만 하는 원내대표가 나올 거고, 그 사람이 나서, 병기는 처음에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100기를 들어버렸으니까, 이제 아예, 둘이 맞대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각오로 저것들을 개무시하고 2, 3년은 개혁에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나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강성으로 가야 됩니다. 방법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다 뒤집어서 다른 걸 다 해내거나. 그렇지. 다 곡지 다 못하게 하거나.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 예, 이미 이 김병기는 용도를 다 했다고 봐지고요. 이 안에서 오히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내부 문건들이나 협의 사항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안들이 있어갖고 정청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물색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내대표가 유출 책임자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기도 하나요. 자, 아무튼 후속 조치는 당에서 알아서 할 거고 이미 대통령과 당대표는 김병기를 버렸다. 그리고 지지자들과 국민들도 김병기를 버린 이상 병기랑 한 약속을 지켜주세요. 협치한다 그래놓고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언론과 국짐은 오히려 더 민주당의 빠른 조치에 아마도 더 멘붕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튀어나올수록 우리가 다음에 걸러낸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자기 스스로 지 인생 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좋아.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면 이런 짓 안 해도 되잖아. 빚이 있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캐비넷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이제 해야지. 우리 진짜 솔직히 정치를 안 해야지. 그러면. 캐비넷 없는 사람들로 이제 조금씩 물갈이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우리가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나 말도 있기는 한데 이 정치 똥들은 하도 교모해가지고 교묘해요. 맞아요. 진짜 찍어서 맛을 보기 전에는 색깔이 똑같아요, 이 새끼들이. 결정적인 상황이 와야 돼. 와야지. 그때 딱 갈려.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의심하는, 왜냐하면 예전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행동을 안 하지만 언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언제 자기가 딱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